준비하십시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 소피아의 생명을 포기하라는 그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에밀리는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한 줄의 글. 희망이 없던 치료. 한국에서 기적을 만나다. 낯선 나라, 한국. 그곳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을 보며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한국으로 가야 해. 이 선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병원 진료실.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다니엘과 에밀리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눈앞의 의료 기록과 진단서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고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딸 소피아는 희귀 질환으로 더 이상 치료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동안 에밀리는 고개를 떨군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고 다니엘은 텅 빈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소피아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의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 들끓는 좌절감과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침묵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에밀리는 가방에서 소피아의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꺼내 꼭 쥐고 있었고 다니엘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봐. 에밀리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보았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잠들지 못한 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이며 검색창에 희망의 단서를 입력했습니다. 희귀질환 성공 사례, 혁신적인 치료법, 기적의 병원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지만 대부분 실패와 절망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눈길을 끄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희망이 없던 치료, 한국에서 기적을 만나다였습니다. 다니엘은 클릭한 후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아이가 희귀 질환을 앓다가 한국의 병원에서 최첨단 의료기술로 치료받은 성공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고 글쓴이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치료 과정을 생생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국이라니. 다니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글의 내용을 계속 읽으며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낯선 나라에 대한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과연 그곳에서 딸을 맡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고 너무 낯설어.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다니엘은 정보를 더 찾기 위해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의료진의 신뢰도, 병원의 성과 등 다양한 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글은 단편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건 그저 하나의 성공 사례일 뿐일지도 몰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소피아의 병실에서 에밀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니엘, 소피아가. 다니엘은 정신이 번쩍 들어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위 소피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호흡은 불규칙하게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발작이야. 에밀리가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달려간 다니엘과 에밀리는 긴박한 응급처치를 지켜보며 또 한 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책상 앞에 앉아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까 읽었던 한국 병원의 성공 사례가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몇 분간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다니엘은 마침내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소피아의 아빠 다니엘입니다. 제 딸은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은 아이의 이야기를 보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될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메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낸 후에도 화면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그의 마음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과 에밀리는 한국 병원에서 온 답장을 확인했습니다. 소피아의 상태를 검토한 뒤 최선을 다해 치료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답장을 읽으며 다니엘과 에밀리는 오래간만에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다니엘, 정말 가야겠어요. 우리가 더는 미룰 수 없어요. 다니엘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소피아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한 부부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조금만 더 버텨줘. 이번엔 반드시 내가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나라, 한국. 그곳은 그들에겐 마지막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니엘과 에밀리는 한국 땅을 밟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지던 공항은 세련되고 활기찼으며 직원들은 낯선 외국인을 향해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과 익숙하지 않은 언어의 다니엘은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필요한 과정을 빠르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거리는 부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긴장 섞인 미소를 띠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정말 정돈되어 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도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잘 될 거야. 도착한 병원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로비에는 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코디네이터가 곧바로 다가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다니엘 씨, 에밀리 씨 맞으시죠? 소피아의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절차를 설명하며 필요한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에밀리는 말했습니다.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소피아는 병실로 옮겨졌고 정밀 검사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구비된 진료실은 다니엘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검사 과정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장비는 영국에서는 본 적이 없어. 이곳이 우리에게 기적을 줄 수도 있겠어. 검사 결과가 나오자 담당 의사가 부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상태가 위중하지만 우리가 가진 최신 치료법으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개발된 맞춤형 약물과 치료 기법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의 설명은 부부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살아났습니다. 과정 중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첫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 다니엘과 에밀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병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치료는 첨단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피아의 상태가 약간 호전되는 모습을 보며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니엘, 소피아가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피아는 치료 중 열이 급격히 상승하며 또 한 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료진은 즉각 응급대응팀을 투입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신속하고 차분하게 움직였고 다니엘과 에밀리는 병실 밖에서 불안에 떨며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담당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그녀가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니엘은 병원의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보여주는 헌신의 깊은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정말 소피아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병원의 휴게실에서 다니엘과 에밀리는 소피아와 같은 병을 앓았던 한국 아이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소피아의 상태를 이해하며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우리 아이도 여기서 치료받고 회복했어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소피아는 그 한국 아이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조심스러운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소피아의 작은 목소리에 다니엘과 에밀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니엘은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 의료의 뛰어난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소피아의 치료에는 AI 기반 진단 시스템과 정밀한 약물 조합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소피아가 갑작스러운 합병증을 보였을 때 의료진은 단 몇 분 만에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했습니다. 다니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간호사들은 항상 소피아의 곁에서 그녀를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손을 잡아주며 미소를 잃지 않았고 작은 변화를 발견할 때마다 부부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루는 소피아가 병실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요. 다니엘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다니엘과 에밀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한다는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치료가 점차 진행되면서 소피아의 상태는 작은 변화들을 보이며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다가올 마지막 고비를 두려워하며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치료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에밀리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안도하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한국 병원의 의사들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소피아가 이번 단계를 잘 넘기면 수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술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과 에밀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조금만 더 힘내줘.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수술을 앞두고 소피아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날짜가 다가오던 어느 날 밤, 소피아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니엘과 에밀리는 침대 옆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간신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소피아, 아빠가 여기 있어. 넌 괜찮아질 거야. 꼭 견뎌야 해. 병실로 긴급히 달려온 의료진은 빠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AI 진단 시스템과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협업으로 소피아는 다시 안정세를 찾았지만 의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열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전까지는 그녀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겪으며 다니엘과 에밀리는 한국 병원의 체계적인 대응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에밀리는 다니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소피아는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 쥐었습니다. 소피아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면서 예정된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니엘과 에밀리는 병실에서 딸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며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아? 우리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소피아는 힘겨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꼭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는 눈물을 삼키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정말 강한 아이잖아.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 옆에서 다니엘과 에밀리는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을 꼭 지켜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다니엘과 에밀리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대기실의 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리게 흘렀습니다. 다니엘은 벽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수술은 처음에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3시간째 갑작스러운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소피아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며 수술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긴박한 대책 논의가 이어졌고 의료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술실 밖의 대기실에서 다니엘과 에밀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차분히 설명했지만 다니엘은 긴장을 감추지 못한 채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딸은 괜찮은 건가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몇 시간의 긴박한 상황 끝에 의료진은 소피아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대기실로 나와 피곤한 얼굴로 다니엘과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강하게 버텨주었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안도하며 의사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피아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소피아가 해낼 거야. 이 아이는 정말 강하니까. 마침내 총 8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대기실로 나와 부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소피아는 지금 회복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다니엘과 에밀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던 거예요. 회복실로 옮겨진 소피아는 여전히 힘겨운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넌 정말 강했어.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 이제 소피아의 본격적인 회복과 재활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소피아가 이렇게 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이곳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해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국은 우리에게 진짜 기적을 만들어준 곳이야. 소피아가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고통스럽던 표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에밀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기쁨과 안도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눈물을 머금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정말 잘해줬어. 넌 최고의 용사야. 소피아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은 거죠? 다니엘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우리 소피아는 정말 강한 아이니까. 소피아는 수술 후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보였지만 병원의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 덕분에 차츰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마치 가족처럼 소피아를 돌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매일 소피아의 곁에서 작은 변화를 관찰하며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작은 종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비록 천천히 움직였지만 이 장면을 본 다니엘과 에밀리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소피아가 해내고 있어요. 정말로. 다니엘은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피아는 조금씩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고 나중에는 짧은 거리라도 스스로 걸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병실에서 소피아와 함께 있던 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여기 도착했을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큰 변화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재활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소피아는 병원 복도를 혼자 걸어보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에밀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복도 끝에서 소피아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소피아는 의료진의 손을 빌려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복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소피아의 모습을 본 다니엘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우리 소피아가 해내고 있어요. 마침내 소피아가 다니엘과 에밀리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힘겨운 숨을 내쉬며 조그맣게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 나 걸었어요. 다니엘은 딸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너는 정말 대단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 몇 달간의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친 후 소피아는 마침내 퇴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퇴원날 아침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소피아는 부모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던 시간 전부 기억할 거예요. 나를 고쳐준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요. 병원 로비에서 다니엘과 에밀리는 의료진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부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강한 의지를 보여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간호사들은 소피아에게 작은 선물과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길 바랄게. 소피아는 두 손으로 선물을 꼭 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퇴원 후 다니엘과 에밀리는 소피아와 함께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맑은 날씨와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소피아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제가 여기서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니엘은 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너는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야. 그리고 이곳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나라야. 에밀리는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다니엘과 에밀리는 소피아의 회복 과정을 여러 매체에 공유하며 한국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병원의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배려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소피아를 치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얻은 희망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에밀리는 소피아와 함께 학교에 갔던 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져요. 다니엘과 에밀리는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한국 병원의 사례를 알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피아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며 평범한 아이들처럼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담긴 가족 사진은 집 거실 한쪽에 걸려 있었고 그 사진은 한 가족이 함께 만든 희망의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희망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에밀리의 이 말은 전 세계에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났던 그날, 우리는 단지 마지막 희망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선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었죠. 소피아는 이제 밝은 웃음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니엘과 에밀리에게만 기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기적을 믿고 나아가는데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